자, 298페이지 저당권에 관한 등기. 저당권 설정, 저당권 이전, 저당권 변경,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 근저당 및 공동저당권에 관한 등기 그래요. 그 의객체 뭐 그런 거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봐봐요.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는 이제 뭐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놔야 되냐면 역시 똑같아요. 필요적 정보 그래. 뭐라고요? 필요적 정보하고 임의적 정보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 299페이지 그 양가로 2번 신청 정보 그래. 그 큰 박스 하나 있지? 그 필요적 정보상이 거기 나와 있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뭘 쭉 돼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아마 임의적 정보가 있겠지. 그쵸? 이건 이제 기본으로 정리를 해두라는 얘기야.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 필요적 정보상이 뭐죠? 거기 나왔듯이 피담보 채권액 그래. 뭐라고요? 피담보 채권액이야. 이게 일반 저당권이 아니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이라면 채권 최고액 그래. 뭐라고요? 채권 최고액을 필요적 정보상으로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변제기에 가서 어떤 놈이 갚을 건지 채무자 필상이야. 뭐라고요? 채무자 필상 반드시 제공해줘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이 필요적 정보상이니까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그런데 변제기 그래. 뭐라고요? 변제기. 너 6월 30일 날 갚을래? 12월 30일 날 갚을래? 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만나서 약속하기 나름이야. 그죠? 변제기는 임의적 정보상에 불과합니다. 이자 그래요. 뭐라고요? 이자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어. 따라서 이자도 양 당사자가 만나서 약속하기 나름이니까 임의적 정보상에 불과합니다. 그죠? 됐어요? 이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를 잘 정리를 해놔야 돼. 299페이지서부터 300페이지까지 그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상이 나와 있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가보자. 저당권 설정 등기 그래요. 저당권 설정 등기. 여기 봅니다.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다? 갑 소유 부동산이 있대. 갑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을로부터 사업자금 얼마를 빌려옵니까? 1억 원을 빌려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야. 이 갑과 을의 행태를 분석을 해보자. 갑하고 을은 제일 먼저 만나서 뭘 했을까요? 돈 끄오는 계약을 체결했을 거야. 그죠? 돈 끄오는 계약을 우리 민법에서 유식하게 뭐라 그래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래요. 뭐라고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더 유식한 놈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채권행위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행위를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이 채권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 그래요. 뭐라고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게 될 뿐이지 을이라는 자는 저당권이란 물건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갑과 을은 하는 수 없이 이 채권행위에 기초해서 물권행위를 합니다. 물권행위가 뭡니까? 그랬더니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그죠?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이걸 보고 양 당사자는 무슨 행위를 하였다? 물권 행위를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채권 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겨야 되지만 물권 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아요? 남기지 않지. 그죠? 근데 이 물권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저당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갑과 을은 하는 수 없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등기. 이 등기가 무슨 등기다? 저당권 설정 등기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니까 비로소 우리 민법 186조에서 을식이라는 자는 저당권이란 물건을 취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합쳐서 뭐라 그래?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합쳐서 뭐라 그래? 법률행위 그래. 뭐라고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자, 채권법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법에서 갑시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채무자 그래요. 뭐라고요? 채무자. 채권법에는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없어. 그죠? 넘겨짚지 말아요. 그죠? 넘겨짚지 마라. 채권법에서 을쓰기는 뭐라 그래요? 채권자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채권법이 아니고 물권법 그래요. 그죠? 물권법에서는 갑시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당권 설정자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권을 설정해 준 놈이다. 그래서 설정자 그러지. 자, 물권법에서 을쓰기는 뭐라 그래요? 저당권자 그래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민법 시간이 아니고 등기법 시간이니까 등기법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법에서는 갑시기를 보고 뭐라 그래요? 마이너스 그래요. 그죠? 왜 마이너스다? 왜 마이너스야? 저당권 설정 등기가 떨어지면 목적 부동산의 담보 가치는 떨어진 만큼 하락하게 되니까 유리해져, 불리해져? 불리해지지. 얘는 을치기는 어쨌거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떨어지면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니까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돼서 혼자 갑니까? 같이 갑니까? 같이 갑니다. 그죠?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함으로써 등기 절차는 개시가 될 테고, 이게 적법한 등기 신청이라면 등기하는 을구상란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기록을 하게 될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게 등기부 을구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 을구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래요. 여기다 이제 순위번호 몇 번? 1번 해놓고 저당권 설정 얼마 꽂았어요? 1억 꽂았습니다. 저당권자는 누구입니다? 을치기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될 거란 얘기야. 이거는 민법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얘기니까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체관계 그래요. 뭐라고요? 실체관계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등기법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니까 흔히 뭐라 그래요? 절차관계 그래요. 실체관계하고 절차관계가 100% 일치가 되니까 이놈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있는 등기야. 유효한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래요. 자, 이게 저당권 설정 등기인데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니 해도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상 반드시 기록을 해놔야 돼요.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 필요적 정보사항은 피담보 채권액, 채무자 표시사항 등이야. 그죠? 뭐 다른 것도 있지. 저당 목적 부동산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고 한다면 공동담보란 취지 그래. 뭐라고요? 공동담보란 취지도 제공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요. 등등등. 그러나 변제기나 이자 따위 등은 임의적 정보상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에 가서는 뭘 주로 체크를 해놔야 됩니까? 했더니 민법 361조야. 그죠? 수반성의 취지 그래요. 뭐라고요? 수반성의 취지 그래. 저당권이란 권리는 피담보 채권액하고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를 한다거나 타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고 민법 3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 제목이 뭐냐? 수반성의 취지 그래요. 뭐라고요? 수반성의 취지 그래요. 여기 봐봐요.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 한번 가보죠. 저당권 이전 등기. 여기서는 핵심이 저 수반성의 취지를 잘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여기에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다? 갑 소유 부동산이 있어. 갑이 을로부터 사업자금 얼마? 1억 원을 빌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대요. 그러면 아마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이 될 거야. 그죠? 등기부에 이렇게 을구에 순위번호 몇 번? 1번 저당권 설정 피담보 채권액 1억 을시기 이렇게 기록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 봐요. 저당권자이자 채권자인 을시기가 채무자인 갑시기한테 행사할 수 있는 이 1억 원이라는 금전 채권 그래요. 그죠?
금전 채권이라는 권리를 하나의 물건처럼 파악해서 제3자한테 혹시 양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죠? 우리 민법 450조에서는 지명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놈이 보따리를 사서 제3자한테 이렇게 이전이 되면 저당권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권이라는 권리도 따라서 이사를 가도록 돼 있어요. 됐어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원래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권리야.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수반성 그래요. 그죠? 뭐라고요? 수반성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361조에서는 피담보 채권액 그래요. 뭐라고요? 피담보 채권액하고 분리해서 저당권이란 권리만을 따로 제3자에게 양도한다라거나 타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야. 수반성의 취지 그래요. 뭐라고요? 수반성의 취지 그래요. 이해돼요? 그래요. 그래서 채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놈이 보따리를 싸고 이사를 가면 저당권도 따라서 이사를 가야 돼. 그죠? 그래. 저당권도 따라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을식이는 채권을 양도했으니까 을의 본명은 뭐라 그래? 양도인 그래. 뭐라고요? 양도인. 병식이는 채권을 양수했으니까 병의 본명은 양수인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양도인이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뭐가 돼요? 마이너스 그래요. 그죠? 마이너스. 양수인이 뭐가 돼? 플러스가 돼서 혼자 갑니까? 같이 갑니까? 같이 간다는 얘기야. 공동으로 신청을 함으로써 등기 절차는 개시가 될 테고 이 저당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는데 저당권 이전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죠? 항상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져요. 왜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져야 되냐면 여기 봐요.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변제기에 채무자 갑식을 찾아가서 내 돈 내놓으라고 이행청구 그래요. 뭐라고요? 이행청구 또는 채고권 그래요. 뭐라고요? 채고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죠? 이 병식에는 이 주인 등기의 순위 그래요. 뭐라고요? 주인 등기의 순위나 효력을 가지고 막바로 담보권 실행 경매에 착수를 해야만 자기 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어요. 즉 주인 등기의 순위나 효력을 새끼라는 놈이 그대로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 밑에 독립번호 2번 쓰는 게 아니고 주인번호 몇 번? 1번을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1-1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 목적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저당권 이전. 그죠? 등기 원인란에 뭐라고? 채권 양도 이렇게 돼 있고 저당권은 누구한테 이전이 됐습니까? 병식한테 이전이 됐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졌으니까 지상권 이전 등기 그래. 뭐라고요? 지상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임차권 이전 등기야. 뭐라고요? 임차권 이전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게 저당권 이전 등기야. 대표적인 사유는 무엇 때문에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채권 양도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 양도. 또는 타인 채무를 대신해서 변제해 준다고 해서 대의 변제 그래요. 뭐라고요? 대의 변제에 의해서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건 우리 민법 45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대의 변제는 461조인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한번 찾아봐. 461조에서 대의 변제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유에 의해서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여기 한번 봐봐요. 어려워요? 안 어렵지?
근데 표정이 왜 뜨악합니까? 표정이 그냥 야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말라 뭐 그런 표정인 것 같아. 저당권 변경 등기에서는 주로 뭘 물어보냐면 저당권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걸 집중적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저당권 변경 등기 한번 가봅니다. 저당권 변경 등기는 무슨 사유에서 일어납니까? 했더니 피담보 채권액 그래요. 뭐라고요? 피담보 채권액이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일부 변제해서 감액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감액이 될 수 있어요. 이 피담보 채권액이 증액이 된다라거나 감액이 되면 저당권이란 권리의 내용이 후발적 사유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그럴 때는 등기가 뭐다? 저당권 변경 등기야. 그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바뀔 수 있나요? 없나요? 채무자가 바뀔 수 있는데 채무자가 왜 바뀝니까? 그랬더니 타인 채무를 인수를 하게 되면, 그죠? 타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인수를 하게 되면 채무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채무 인수 그래요. 뭐라고요? 채무 인수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채권 쪽에서는 잘 봐봐. 채권 쪽에서는 양도가 보통 일어나요. 그죠? 채권 양도가 일어나고 채무자 쪽에서는 인수 그래요. 뭐라고요? 인수가 벌어져. 이쪽에서 벌어지는 건 양도, 저쪽에서 벌어지는 건 인수 그래요. 그죠? 됐어요? 들어봤어? 그래요. 다행이야. 그래도 법대 다니는 놈들보다는 나아요. 그죠? 법대 다니는 놈들보다 나아. 하여튼 심지어는 여러분들 변호사들 잘 찾아다녀야 돼. 내가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습받고 있는 놈한테 지금 연수원 수료해갖고 변호사 사무실에 수습받고 있는 놈한테 물어봤어. 야, 소송은 왜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머리 극적극적거리면서 별 해괴망측한 소리를 단어로 놓고 있더라고. 여러분들 소송은 왜 할 것 같아요? 민사소송은 왜 할 것 같아? 민사소송은 왜 하냐면은 그래도 지놈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놈이라고 한다면 딱 이렇게 나와야 돼. 소송은 왜 합니까? 그러면 이 조항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채무불이행 그래요. 뭐라고요? 채무불이행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법행위 그래요. 뭐라고요? 불법행위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야. 아마 세상 만 가지 사유가 여기에 다 들어갈 거야. 그죠? 이 두 가지 사유에 의해서 보통 사람들은 원피고가 돼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놈이 연수원을 수료한 놈이라면 당연히 390조나 750조 때문에 소송을 하죠. 이렇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이걸 답을 못 하더라고. 그죠? 그놈은 변호사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우리 후배한테 야, 저 새끼 월급 주지 마라. 월급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당장 내쫓으라 그랬어. 이런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요즘 변호사는 변호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 잘 찾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덩태기 써요. 그죠? 덩태기 씁니다. 그래서 이제 피담보 채권액이 증액이 되나 감소가 되거나 채무 인수가 되면은 저당권이라는 권리의 내용이 후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주고자 하는 등기를 저당권 변경 등기 그러는데 저당권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무슨 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요 지문은 부기등기 물어보면 반드시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그냥 깜그리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그죠? 이 갑시기가 을로부터 사업자금 얼마? 1억 원을 빌려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대요. 그죠?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담보 가치가 남아 있어서, 잘 들어. 그죠? 담보 가치가 남아 있어서 갑은 다시 누구로부터? 병으로부터 또 얼마를 빌려옵니까? 1억 원을 빌려오면서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대요. 흔히 을과 병을 1번 타자, 2번 타자 그래요. 그죠? 1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 그럽니다. 그죠? 됐어요? 이렇게 1, 2번 저당권자가 있는 상태 하에서 갑식이는 돈이 더 필요해서 을을 찾아가서, 야, 을씨가 5천만 원 그래. 뭐라고요? 5천만 원 더 빌려다오. 이렇게 제의를 했어. 그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보면 목적 부동산에 담보 가치가 남아있고 돈이 더 있다면 5천만 원 빌려줄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럼 피담보 채권액이 1억 원에서 얼마? 1억 5천만 원 증액이 돼. 그죠?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증액이 되면 5천만 원 증액된 만큼 병식에는 후수인으로 밀릴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밀릴 우려가 있어서 이 병식과 같은 자를 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 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 그래서 이해관계인 그래요. 뭐라고요?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그래요. 그죠? 이런 자가 있을 때는 이자가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자의 승낙서나 거기에 본가는 재판 등본 그래요. 뭐라고요? 재판 등본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하라는 얘기야. 그죠? 첨부 정보로서 제공하면 저당권 변경 등기를 무슨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후순위를 밀릴 우려가 있는 병씨와 같은 자가 있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등기하는 각하할 것이 아니고 무슨 등기? 주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주등기 형식으로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승낙서 등이 첨부가 돼갖고 부기 등기 형식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게 등기부 무슨 구야? 을구야. 갑구 그러지 마. 그죠? 을구 그래요. 을구 그러면 요게 1번 타자 을식에 2번 타자 누구? 병씨가 기록이 돼 있을 거야. 그러면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면 여기에 독립번호 3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주인번호 몇 번? 1번을 씁니다. 1-1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됐어요? 그러면 등기 목적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당권 변경 이렇게 써 있을 테고 증액된 얼마? 5천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될 거야. 그죠? 예, 그러면 이 등기부는 뭐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적물을 환가를 했을 때, 돈으로 바꿨을 때, 그죠? 예. 을식이는 1억 원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당연히 1순위니까 1억 원은 말할 필요도 없이 증액된 5천만 원에 한해서도 병보다 어떻게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음을 이 등기부는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병식이가 OK 사인을 줬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근데 나는 절대로 승낙할 수 없어. 그러면 무슨 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야.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등기부 이게 을구야. 을구에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그랬더니 요 1번 타자 을식이, 2번 타자 병식이, 여기 독립번호 몇 번? 3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마 저당권 변경 이렇게 돼 있을 테고 증액된 얼마? 5천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될 거야. 그죠? 자, 이 등기부는 뭐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을식이는 1억 원 그래요. 뭐라고요? 1억 원에 한해서는 병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지만 증액된 5천만 원 몇 순위? 3순위로 밀리고 있음을 이 등기부에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봐봐요. 이제 정답이 나왔어. 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 시 애시당초 이해관계는 없어. 그죠? 2번 타자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없으면 저당권 변경 등기는 항상 뭐야? 부기야. 그죠? 이해관계는 있어서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를 했다면 뭐다? 부기인데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했다라면 뭐야?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져.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부기등기를 하게 될 텐데 부기등기에 관한 문제가 떴다 그러면 이 집안은 반드시 나와. 그죠? 그냥 달달달달 암기하고 들어가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당권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말소 등기야. 뭐라고요? 저당권 말소 등기야. 여기 저당권 말소 등기에 와서는 누가 마이너스가 되고 누가 플러스가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정리를 해놔야 돼. 이거 지워도 되겠지? 지워도 돼요. 우리 부산 수강생분들은 아주 집중 능력이 우수해서 한 번만 딱 얘기를 하면 딱딱 알아들으니까 제가 수업하기가 편해요. 그죠? 저당권 말소 등기는 어떤 사유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그랬더니 변제 그래요. 뭐라고요? 변제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요. 조금 이따 보게 될 테고. 또 하나는 우리 민법의 혼동 그래. 그죠? 민법 191조에서 규정하고 있네. 그죠? 그래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저당권자가 취득하게 됐다라면 그죠? 그죠? 그러면 저당권이란 권리는 혼동해서 소멸하게 돼요. 그죠? 그럴 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저당권 말소 등기야. 그죠? 그래요. 이 보통 두 가지 사유에서 저당권 말소 등기가 일어나게 돼요. 여기 누구 소유? 갑 소유 부동산 있어요. 갑이 을로부터 사업자금 얼마? 1억 원을 빌리면서 저당권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대요. 그러면 이게 등기부에 기록이 될 거야. 그죠?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순위번호 몇 번? 1번. 저당권 설정 1억 꽂았습니다. 을식입니다. 실체관계하고 절차관계가 100% 일치가 되니까 이건 효력이 있는 등기가 될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런데 채무자이자 설정자가 변제기에 가서 채권자 을식을 찾아가서 원금 1억 원하고 이자 2,500만 원. 그죠? 그러니까 이자는 이하로픈을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응? 됐어. 넘을 수 없어. 이하로픈을 넘을 수 없어. 그래서 원리금 1억 2,500만 원을 어떻게 했어요? 전액 변제를 했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채무 변제의 원칙은 지참 채무가 원칙이야. 뭐라고요? 지참 채무가 원칙이니까 채권자의 주소를 찾아가서 원리금을 전액 변제를 한 거야. 그죠? 그럼 변제해서 피담보 채권액 소멸했겠네? 됐어? 소멸했어. 그럼 모두 따라서 소멸하지? 저당권이란 권리도 따라서 소멸해.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소멸상의 부종성 이렇게 해요. 뭐라고요? 소멸상의 부종성이다라고 배웠겠지? 그래서 피담보 채권액이 발생하면 저당권도 따라서 발생하고 피담보 채권액이 변제해서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해.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당권이란 권리는 원래 습성이 그러한 권리야. 피담보 채권액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권리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자, 이쪽은 실체관계에서 소멸했어. 그죠? 소멸했는데 우리 등기부를 딱 펼쳐봤더니 저당권이란 권리가 뻔뻔스럽게 또 버티고 있네. 그죠?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는 등기에서 출발했지만 이 단계에 와서는 효력이 없는 등기로 돌변해? 돌변하지 않아? 돌변하게 되겠지. 유효한 등기로 출발했지만 무효의 등기로 돌변합니다. 무효의 등기라면 어떤 등기? 말소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말소 등기의 대상이 돼야 돼. 그러면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누가 플러스가 된다? 누가 플러스가 돼? 갑시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왜 갑시기가 플러스가 되지? 이게 등기상에서 지워지게 되면 이 목적 부동산의 담보 가치는 환원이 될 테니까 설정자는 유리해져, 불리해져? 유리해지지. 이게 등기상에서 지워지게 되면 저당권자는
어쨌거나 저당권이란 권리라 소멸되니까 불리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돼서 혼자가 같이 가지. 공동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죠? 뭐야. 저당권 말소 등기. 아니, 말은 셀 수가 있잖아. 그죠? 뭐 조금 하나 틀렸다 그러면 이제 꼬투리, 저 새끼 꼬투리 잡았다. 그죠? 그래요. 자,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도, 저당권 말소 등기도 등기야. 그러니까 여기다 독립번호 몇 번? 2번 이렇게 기록하고 1번 뭐라고? 말소. 그죠? 1번을 지웁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 등기가 무슨 등기야? 저당권 말소 등기야. 옛날에는 이렇게 해놓고 옛날에는 무식하게 이렇게 지웠어. 그죠? 근데 요즘에는 좀 세련되게 지운단 말이야. 빨간색으로. 그죠? 요렇게. 글자랑 글자는 재지워. 그죠? 이게 빨간색으로 지웠다 그래서 뭘 했다 그래? 주말 처리를 하였다 그래. 뭐라고요? 주말 처리를 하였다 그래. 말소 등기는 등기야. 그죠? 그래서 말소 등기하고 주말 절차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것까지도 물어봐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여기 봐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180도 뒤바뀌어. 그죠? 헷갈리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죠? 헷갈리니까 우리 출제자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저당권 말소 등기 시에는 뭘 물어보냐면 누가 마이너스가 되고 누가 플러스가 되냐 이걸 물어봐. 그죠? 이걸 물어봐. 근데 여기는 아주 간단한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쪽에서 법률상의 지위 변화가 일어나. 그죠? 이렇게. 이럴 때 얘가 플러스가 됩니까? 얘가 플러스가 됩니까? 물어보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3자한테, 그죠? 제3자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돼. 그죠? 이 정시와 같은 자를 뭐라 그러냐면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그래. 얘한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합니다. 누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까? 그죠? 됐어요? 그렇지? 이렇게 이제 빙빙 돌아가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지문이 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 여백란에다 빨리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빨라. 그죠? 왜냐하면 한글로 전부 다 나와 있어. 한글로 나와 있으면 그놈이 그놈 같아. 그죠?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빨리 이렇게 그림을 그려. 그죠? 빨리 그림을 그려서 누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빨리 식별을 해. 그죠? 됐어요? 그래갖고 지문을 찍는 게 오히려 나을 거야. 그죠? 그래서 저당권 말소 등기는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물어본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근저당권하고 공동저당권에 관한 얘기는 이순환 때 가서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얘기냐면 303페이지 그 위까지 얘기야. 303페이지까지 얘기고 이어서 공동저당, 그죠? 그 다음에 305페이지 가보면 근저당권, 그죠? 네, 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네, 그죠? 그래서 그 근저당권 307페이지까지 얘기야. 307페이지까지 얘기는 이순환 때 얘기를 하면 될 거야. 그 다음에 308페이지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가 나오는데 그런 건 100내나 해봤자 안 나와요. 그래서 집에서 비밀리에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시도록 하고 계속해서 제5장 313페이지 펴봐요. 313페이지 펴보면 제5장 각종 등기 절차 이렇게 나와 있네. 그죠? 여기 넘겨봅니다. 314페이지 넘겨봤더니 무슨 등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시 등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하라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죠? 다시 한번 이거 봐봐요. 등기를 기는 거래요. 뭐라고요?
등기를 기능이라는 기준을 갖고 분류를 해보면 사실의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사실의 등기하고 권리의 등기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지. 이 사실의 등기는 등기부 표제부 표시란에 떨어진다고 해서 다른 말로 무슨 등기? 표시 등기 그래. 그죠? 그래요. 이거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단 한 문제도 안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기운 빼고 해봤자 안 나오거든. 그죠? 됐어요? 중요한 등기가 전부 어디에 소속돼 있어? 권리의 등기에 다 소속이 돼 있어. 지금 우리는 무슨 등기를 하고 있는 거야? 권리의 등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적엔 이쪽은 일체 건드리지 말아요. 이 표시 등기는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그죠? 그 다음에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로 또 소제목으로 나눠지는데 단 한 문제도 안 나오니까 건드리지 말아요. 그죠? 됐어요? 일체 건드리지 말아. 그래서 거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해두고 이제 뭐 분합필 등기가 나오고 대지권 변경 등기 나오고 근데 318페이지 멸실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멸실 등기. 거기다가는 이제 별 표시 좀 해놔. 내가 조금 이따가 말소 등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320페이지 변경 경정 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것도 일체 할 필요 없어. 일체 할 필요 없고 경정 등기는 제가 특강 시간에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와 주셔야 되냐면 326페이지까지 와 주셔야 돼요. 그 사이에 지금 내가 얘기를 한 거는 멸실 등기를 빼놓고는 일체 건드리지 말아. 그죠? 그래요. 해봤자 안 나와. 그죠? 해봤자 안 나와. 326페이지 3번 무슨 등기가 보입니까? 말소 등기. 이렇게 찾았죠? 별 표시 해놓고 싶은 대로 해놔. 말소 등기. 작년도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출제가 안 되는데 30회 때까지 어마끔찍하게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말소 등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놔야 될 중요한 등기야. 그죠? 그래. 자, 말소 등기, 권리 등기야, 사실 등기야? 권리 등기야. 지금 우리는 지금 무슨 편을 하고 있어? 권리 등기를 하고 있지. 여기 봐. 권리인지 사실인지 얘기를 해줄게. 지상권 말소, 지역권 말소, 전세권 말소, 임차권 말소. 지금 방금 한 저당권 말소야. 뭐라고요? 저당권 말소. 뭘 지었지? 권리를 지었단 말이야. 이건 사실 등기가 아니고 무슨 등기야? 권리의 등기야. 그죠? 권리의 등기이니까, 권리 의무자가 어떻게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죠? 됐어요? 그럼 말소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랬더니 멸실이래. 뭐라고요? 멸실 등기야. 그래서 아까 거기다 별 표시 해놓으라고 그랬어. 그죠? 이건 사실 등기야. 그죠? 이건 표제부에 떨어지는 등기니까 이건 사실 등기야. 의무자 있어 없어? 의무자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거든. 그래서 소유명인이 이 등기는 어떻게 신청할 수밖에 없어? 소유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 또 몇몇 가지의 경우는 신청 의무까지 부과가 돼 있지. 그죠? 그래서 말소는 공동인데 멸실은 뭐야? 단독이야. 그죠? 그래서 멸실 등기는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기보다도 낱개의 지문 그래요. 뭐라고요? 낱개의 지문으로 자주자주 물어보는 지문이거든. 그래서 멸실 등기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요까지만 기억을 해도. 그죠? 그래서 멸실 등기는 동양화 한 점 그래. 뭐라고요? 동양화 한 점을 감상을 하면 그걸로 끝나. 여기 123번지 그래요. 뭐라고요? 123번지라고 하는 아주 수려한 임야가 있어. 그죠? 이 임야를 휘돌아서 뭐가 흘러내리고 있냐면 하천 그래요. 뭐라고요? 하천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하천 옆에 누구 소유 토지가 있어? 갑소유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죠?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꼭 이 강가 옆에서 사는 걸 좋아하는 놈들이 있어. 그래서 을식이가 갑소유 토지를 빌려서, 그죠?
여기다 건물을 신축을 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을이 자기 소유 건물을 줬어. 그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이렇게 을식이가 하천 옆에서 살다가 7월 홍수 때 하천이 범람을 해서 을 소유 건물을 싹 실어 내려갔어. 일부 멸실, 전부 멸실? 전부 멸실했을 때만 무슨 등기를 하도록 돼 있다? 멸실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 일부만 멸실이 됐다라면 부동산의 변경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부동산의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돼. 일부 멸실이다, 전부 멸실이다. 전부 멸실을 했다라면 건물 소유명인 을식이는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그래요. 그죠? 1월 이내에 무슨 등기? 멸실 등기를 신청을 하라고 우리 등기법에서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죠? 왜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대장과 등기부를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일치시키고자 멸실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자, 그런데 건물 소유명인 을식이가 1월 이내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죠? 이랬을 때는 2번 타자로서 누가 나선다? 대지의 소유자 그래요. 뭐라고요? 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명인을 어떻게 해서 대위해서 무슨 등기?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요. 여기 봐. 을이 신청했던, 갑이 신청했던, 누구하고 두 손 꼭 붙잡고 가? 혼자 가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 얘가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2번 타자로서 누가? 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명인을 대위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 을이 신청했던, 갑이 신청을 해서 이 등기가 격려가 됐다라면 건물은 존재해, 부존재해? 부존재하지. 그죠? 싹 쓸려 내려갔으니까 건물은 부존재하니까 건물 등기부는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 없겠지. 담당 등기관으로서는 건물 등기부를 어떻게 합니까? 폐쇄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멸실 등기는 대표적인 무슨 사유 중에 하나가 된다? 폐쇄 사유 중에 하나가 돼. 그죠? 됐어요? 여기까지야. 이 이상은 보려고 하지도 마라. 봐봤자 안 나와. 그죠? 됐어요? 말소의 반대말이 뭐지? 멸실이야. 말소는 공동인데 멸실은 단독이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말소 등기를 또 한번 가봅니다. 이제 이런 걸, 그래서 이제 그 말소 등기의 뭐 지우고자 하는 등기다. 그죠? 양가로 2번 대상. 그죠? 대상. 쭉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대상서부터 해갖고 327페이지 등기상 이해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그까지 얘기야. 그죠? 1번하고 2번을 합쳐서 말소 등기 요건 그래요. 뭐라고요? 말소 등기 요건 그러는데 말소 등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운동 경기에서 싸우지 않고 기어 올라간다 그래서 뭐라고? 부전승 그래요. 뭐라고요? 부전승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죠? 다른 동네는 색깔 분필로 칠해주지도 않아. 부산만 특별하게 칠해주는 거야. 그죠? 여기 봐요. 어떤 등기가 격려되긴 되는데 어떻게 격려가 됐대? 부족법하게 격려가 됐대. 그죠? 부족법하게 격려가 됐다는 얘기야. 부족법에게 격려가 된 것은 처음부터 부족법에게 격려가 됐던, 그죠? 처음에는 적법했다가 나중에 가서 부족법에게 격려가 됐던 그 사연은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데. 여기 봐. 이 등기는 처음에는 무슨 등기로 출발했어? 효력이 있는 등기로 출발을 했지. 근데 이 단계에 와서는 효력이 없는 등기로 돌변해. 그죠? 효력이 없는 등기라면 어떤 등기? 말소 등기의 대상이 돼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적법했지만 나중에 가서 부적법하게 격려가 되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 실체적 그래. 뭐라고요? 실체적으로 부족법에게 격려가 됐던 절차적 그래. 뭐라고요? 절차적으로 부족법에게 격려가 됐던 그 사유도 따지지 않아요. 실체적으로 부족법에게 격려가 된 그 등기를 예를 들어보라면 등기 원인의 무슨 사유? 무효 사유. 등기 원인의 무슨 사유? 취소 사유. 등기 원인의 해제 사유가 있는 등기 등등을 실체적으로 부족법에게 격려가 된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 봐. 취소하고 해제에는 소급표가 있어, 없어? 소급표가 없지? 아주 경사났어. 진짜 아주 바지끄댕이 잡고 통사정을 하네. 취소나 해제에는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할게. 그죠?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있어. 소급표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등기 원인의 무효 사유가 애시당초 무효 사유가 있는 등기, 취소 사유, 해제 사유가 있는 등기 전부 다 실체적으로 부적법에게 격려가 됐다라고 그럽니다. 그죠? 등기 원인의 무효 사유가 있는 등기가 뭐지? 우리 했어. 저번 주에. 그죠? 등기 원인의 무효 사유가 있는 등기를 얘기를 했어. 그죠? 아주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그죠? 슬슬 본색을 드러내. 여기 봐. 등기부를 펼쳐봤더니, 잘 들어. 등기부를 펼쳐봤더니, 갑에서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그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 있고, 등기부를 펼쳐보니까, 그죠? 또 을도 제3자 병식이한테 또 되팔아서 전매를 했다는 얘기야. 그죠? 병 앞으로까지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 있다는 얘기야. 뭘 펴보니까? 등기를 펼쳐보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중간에 낑긴 놈이 사기꾼이라는 얘기야. 그죠? 왜 사기꾼입니까? 했더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몽창 위조를 해서 막무가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왔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3자한테 처분까지 해서 소득까지 실현했으니까 사기꾼 맞지? 그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 체결한 바 있어, 없어? 없겠지. 그죠? 매매계약 체결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된 거. 이 등기를 등기 원인 그래. 뭐라고요? 등기 원인에 무슨 사유가 있다? 무효 사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민법에서는 원인 무효의 등기다 그러잖아. 뭐라고요? 원인 무효의 등기다. 그 말이 그 말이야. 그죠? 됐어요? 그러면 양 당사자가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고 그랬지. 이행한 후라면 갑과 을이 서로 주고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돼. 즉 부당이득 그래. 뭐라고요? 부당이득에 해당돼. 토해내야 되겠네. 그죠? 원상 회복 관계로 전환시켜놔야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저번 주에. 됐지? 네, 벌써 했단 얘기야. 그래서 여기 봐봐요. 실체적으로 부적법에게 격려가 된 것은 등기 원인의 무슨 사유? 무효, 취소, 해제 사유가 있는 등기를 실체적으로 부적법에게 격려가 된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 절차적으로 부적법에게 격려가 된 등기 한 놈만 꼽아라면 중복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중복 등기 또는 이중 등기를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등기야. 선등기는 당연히 효력이 있는 등기가 될 테고 후등기는 절대적 무효의 등기에 해당될 거예요. 그죠? 절대적 무효의 등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등기하는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를 해놔야 돼요. 뭐라고요? 직권으로 말소를 해놔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연은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실체적이든 절차적이든 그 사유를 따지지 않아요. 모든 사유를 다 포함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모든 사유를 다 포함한다. 그 다음에 등기사항 그래. 뭐라고요? 등기사항의 일부다 전부다?
전부가 부족법역의 경로가 된 등기라면 그 등기는 필기형 무효의 등기가 될 거야. 무효의 등기라면 어떤 등기? 말소 등기의 대상이 돼야 돼. 그러면 전부의 반대말은 뭐야? 일부밖에 더 있어. 등기상의 일부만 부족법역의 경로가 됐다라면 그 등기는 무효의 등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이건 지울 수 있어, 없어? 지울 수 없어. 그죠? 지울 수 없다면 바꿔놔야 돼.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변경이나 경정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변경이나 경정 등기의 대상이 될 거야. 그죠?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가 경료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가 있어. 그죠?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를 등기상 이해관계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그래요. 그죠? 어떤 우려가 있는 자?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런 자를 이해관계인 그러는데 그런 자가 있을 때는 그 자의 승낙서나 거기에 보금가는 재판 등본 그래요. 뭐라고요? 재판 등본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얼마든지 말소 등기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근데 이런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의 승낙서나 재판 등본 따위 등을 제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자가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기관으로서는 이 말소 등기 신청을 어떻게 각하 처분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말소 등기가 뭡니까? 그러면 버벅거리지 말고 토너멘트에서 뭘로 기어 올라갔다? 부전선으로 기어 올라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출제자는 이 승 그래요. 뭐라고요? 승을 자주 물어봐요. 30회 때도 이걸 물어봤어. 승을. 그죠? 그래서 그 예를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야. 예를. 여기 봐요. 여기가 등기부 을구야. 뭐라고요? 등기부 을구인데 1번 저당권 그래요. 뭐라고요? 1번 저당권, 2번 지상권 설정돼 있어. 1번 저당권 말소시, 그죠? 1번 저당권 말소시 2번 지상권자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쪽은 없다.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물어본지도 몰라. 1번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2번 지상권자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 없어? 없지? 그죠? 그래요. 요 저당권자는 목적 부동산의 교환 가치만 지배하면 그걸로 끝나고 지상권자는 목적 부동산의 사용 가치만 지배하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죠? 이 2번 지상권은 존속 기간 동안 사용 가치만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면 그걸로 끝나. 그죠?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없기 때문에 얘는 이해관계인이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아니야. 따라서 그자의 승낙서나 승낙서나 재판 등본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죠? 이런 걸 물어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거꾸로 조금만 더 있어봐. 이게 을구야. 2번 저당권 말소시 2번 저당권 말소시 1번 지상권자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 없어? 있어? 희한하네. 이거하고는 뒤집어진 거야. 그죠? 얘가 손해를 볼 우려가 없으면 얘도 손해를 볼 우려가 없어야 돼. 그죠? 1번 지상권자 이해관계에 해당돼, 안 돼? 안 되지. 따라서 그자의 승낙서나 첨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죠? 이런 걸 알지. 지금 기본적인 내용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을구가 있어. 그죠? 을구가 있는데 1번 타자, 2번 타자 이렇게 있네. 그죠? 1번 저당권 말소 시 2번 저당권자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 없어? 있지? 1번 저당권 말소 시 2번 저당권자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 이거 봐. 1번 저당권이 지워지게 되면 2번 저당권은 순위가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순위 승진의 원칙에 따라서 순위가 승진이 되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담보 가치가 상승한단 말이야. 이러면 2번 타자는 오히려 유리하게 되는 놈이야. 그죠? 손해를 볼 우려가 없으니까 이해관계에 해당돼, 안 돼? 안 돼. 그죠? 따라서 이자의 승낙서나 재판 등본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야. 그죠? 여기 봐. 시험지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으로 안 나타나. 그죠? 한글로 써 있어. 그죠? 한글로 써 있단 말이야. 2번 저당권 말소 시에 1번 저당권자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 없어? 없지. 얘는 기왕에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손해를 볼 우려가 없어. 이해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자의 승낙서나 거기에 부응하는 재판 등본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 이걸 최근자까지 30회 때까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가보면 거기 32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박스 하나 있지. 좌측에는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놈, 우측에는 이해관계에 해당 안 하는 놈 이렇게 나와 있어. 그죠?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달달달달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 됐어요? 그 다음에 327페이지 3번 절차 양가로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공동신청 이렇게 돼 있네. 자, 말소 등기는 사실의 등기다, 권리의 등기다? 권리의 등기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자가 어떻게 신청?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죠? 됐어요? 말소 등기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말소 등기는 뭐가 있다? 소유권 말소 등기야. 뭐라고요? 소유권 말소 등기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공동 신청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봅니다. 328페이지 양가로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단독 신청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자, 공동의 반대말이 뭐야? 단독이지. 그죠? 권리의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다는 얘기야. 내용으로 치면 굉장히 독특해. 이런 거는 우리 출제자가 절대 좌시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 31회 때까지 계속 출제를 했어.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찾았어요? 사망, 별표나. 그래, 동그라미 4번 등기 의무자의 소재불명 찾았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가등기 말소.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혼동말소 그래. 뭐라고요? 혼동말소.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 매년 낱개의 지문으로 출제하는 지문이니까. 그죠? 체크를 해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328페이지 단독 신청 펼쳐 두시고 좀 쉬었답니까? 그래요.